안녕하세요. 나설통증학과 원장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물이 차서 오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사진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 이쪽 무릎에 비해서 이쪽 무릎이 많이 부어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만지면 몽글몽글해요. 물이 차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을 뽑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비교적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무릎에 물이 찬 경우는 이제 무릎의 구조를 조금 알고 가면 좋은데요. 뼈가 있을 거고 관절이 있을 거고 활액막이라고 하는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무릎에 물이 찼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절강 안에 물이 찬 경우, 활액막 안에 물이 찬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임상적인 의미의 차이는 없고요. 무릎에 물이 차는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쳤거나 운동을 많이 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트라우마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이 찰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염증이 생겼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감염이 생겼을 때입니다. 감염은 염증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상급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무릎에 물이 차서 이제 병원에 온 경우라면은 의사와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릎에 물이 차게 된 게 언제 물이 차게 됐는지, 기간이라던가 어떻게 해서 물이 차게 됐는지, 이제 메커니즘이라던가 아니면은 물이 찼을 때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태라던가 물이 찼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물이 악화되는지 그리고 동반 증상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사와의 문진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릎을 다친 사람이 이제 무릎에 물이 차서 왔다. 그러면은 연골 손상이나 인대 손상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무릎에 물이 찼는데 아무런 외상이 없이 다친 게 없이 물이 찼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감염이나 염증을 시사할 수 있고요. 무릎에 물이 찼는데 예전에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릎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무릎에 물이 찼을 때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는 거는 의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거나 바로 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열이 났을 때예요. 무릎에 물이 찼는데 열이 전신적으로 나거나 하여튼 국소적으로 나거나 이렇게 열이 난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무릎 주변에 아래쪽에는 발목이 있잖아요. 그쪽에 동 같은 게 안 느껴진다거나 느낌 같은 게 둔해지거나 이럴 때도 무릎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이제 골절된 경우, 골절됐는데 물이 찬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경우고 이제 무릎 주변에 이제 봉화지겸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이제 레드 플래그 사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검사를 나가보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의 색깔이 약간 투명하게 노란색이거나 물이 차 있는데 맑은 색깔이거나 노랗고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지가 않고 물의 색깔이 일단 탁하거나 뿌옇거나 노랗지 않고 조금 색깔이 다르거나 이 검사에서 나온 백혈구 수치가 많으면 염증을 동반한다는 그런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검사 소견상 균이 자란다면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될 거고요. 검사에서 포도당 수치 같은 거를 쟀을 때 포도당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균이 포도당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거 균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도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이렇게 물을 뽑고 나서 이거를 검사를 보내잖아요. 검사를 보내고서 의사들은 고민을 하겠죠. 이게 뭘까? 그럴 때 감별 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감별 진단을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이 9가지가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 4-5가지가 중요한데 1번은 감염, 박테리아냐 바이러스냐 요거가 이제 당연히 의심이 될 수 있겠죠. 물을 뽑았는데 그 검사에서 결정이 나왔어요.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파편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때는 이제 통풍이나 가성 통풍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척추 관절염일 때는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가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급성 외상, 퇴행성 관절염,
악성 종양, 그리고 심각한 경우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릎에 물이 차 있는 경우에 반드시 빼줘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정답은 없겠지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보통은 물이 차 있는 경우에는 활액막을 팽창시켜서 이제 무릎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압력을 주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이 반복적으로 차거나 물이 찼지만 굉장히 경도로 찼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물을 굳이 뽑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거겠지요. 이렇게 물이 차면은 나중에 근육의 손실이나 베이컨 항종이라고 하는 물의 오금 쪽에 물이 차는 그런 것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찬 거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무조건 뽑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물이 안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일단은 정말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한다면 무릎에 부하가 덜 걸리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끝으로 무릎에 물이 찼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하면요. 무릎에 물을 뽑는 것만으로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활액막염이 있을 때 무릎에 물이 차 있으면은 부하가 가해지면서 무릎의 통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물만 빼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해피한 케이스고요. 그게 아니라 물이 찼는데 뽑아보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탁하고 세균에 의심이 될 때,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열까지 나고 뻘겋게 부어있고 이러면은 염증이나 감염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항생제 치료가 우선돼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병원 진료나 아니면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피가 찼다거나 이러면은 뭔가 안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정말 손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관절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무릎에 물이 찼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무릎에 물이 찼다면, 그리고 그게 의심이 된다면 병원을 당연히 오셔야겠죠. 병원에 오셔서 만약에 물이 많이 찼는지 의사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물이 찼다면 그거를 이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물을 뽑았을 때 그 성상을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